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용주입니다. 어제는 두 분이 오늘 방송을 위해 사전 취재를 했다라고 여기 대본에 써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냥 술 마셨다 둘이서. 맞아요. 핑계 삼아. 예. 그런 거죠 뭐. 대림동을 다녀오셨는데 고량주를 드셨군요. 네. 큰 병 하나에 작은 병 2개. 왜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또 작은 병을 왜 2병씩 줬죠? 예. 그 대림동은 이제 뭐 중국 동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 음식과 가장 어울리는 게 고량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전통주기 때문에 고량주가 가장 많이 어울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양꼬치 같은 경우는 맥주를 또 많이 먹죠. 예. 여기 상표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양꼬치엔 칭뭐 이래가지고 광고하고 그랬죠. 예, 예. 이제 북경 사람들은 양꼬치, 연 맥주를 먹고요. 그다음 동북 삼성사 그 맥주를 먹고. 하얼 예, 그렇습니다. 예. 하을이 나은 것 같아 나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고량주가 중국 음식이 아무래도 기름진 게 좀 많지 않아요?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고량주를 먹는 게. 글쎄요. 그게 또 뭐 중국 음식에는 사실 무슨 술이든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기름지니까, 그러니까 독주 계열이 대체로 이렇게 다 어울리지 않나. 소주도 좀 괜찮다고 보고요. 위스키도 괜찮다고 보고요. 뭐 와인도 괜찮다고 보고 모든 술이 다. 예. 막걸리 빼고. 또 오늘 이 얘기 대림동 얘기를 할 텐데 또 중국 요리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네. 자, 대림동은 걷다 보면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강용주 원장 병원이 지금 대림동에 있죠. 네, 대림동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 중에 한 30%는 조선족 분들이시죠. 예. 맛있는 냄새가 병원에 항상 나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요. 그냥 나가서 한 20-30m만 걸으면. 예. 근데 대림동이 다른 일본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그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어를 중국 이 방언들 이걸 나누면 만다린어는 북경어인 거고 그다음에 복권어, 광동어, 객가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광동어에 속한 게 홍콩 말이죠. 예, 홍콩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표준말로 넣으면 샹캉인데 광동말로 있기 때문에 홍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권인데 동남아 쪽은 이 광동 사람들하고 복권 사람들이 많고 그게 객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세 사람들이 주로 차이나타운을 형성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은 그 음식의 변방에 있는 동북삼성 사람들 중에서 백두산 근처에 사는 몇몇 분들이 오신 거여서 그래서 차이나타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그래서 거죠. 좀 분류를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특히 대림동에 있는 그 음식점들은 흔히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으로 취급받고 있는 우리 핏줄인 그 조선족 분들이 많이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중국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음식 계통하고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도 많거든요. 뭐 냉면이라든지 만두류라든지 특히 그 당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 우리 핏줄들이 왔던 음식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우리가 조선족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살면은 우리가 제일교포라 그러고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라고 부르잖아요. 아니면 재미동포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동북삼성에 살고 있는 연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선족이 아니고 제중동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중립적인 단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중국 들더라고요. 쪽에서 부를 때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소수민족이니까. 우리는 제중동포로 부르는 게 맞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조선족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의 차별, 혐오, 뭐 배제의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제중동포라고 불러주는 게 동포라는 말, 예. 그죠? 한 핏줄이라는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혐오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 산업, 영화 쪽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맞아요. 많이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그게 그쪽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황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다 나쁘게 그렸어요. 그렇죠. 제중동포들이 뭐 조직 폭력배 그것도 이제 아주 거친 제 말단에 있는 행동대원처럼 이렇게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 범죄율이 아주 높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찍는 분들은 한국 내에서 좀 분위기가 독특한 지역을 찾아서 가고 그분들의 캐릭터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듯한데 뭐 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이런 데서도 사실 뭐 차이나타운이 범죄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타 문화에 대한 그냥 뭐라 그러냐 조금 뭐 이질적인 느낌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유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범죄 도시나 황해를 보고 대림역 차이나타운 거기 너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언제 우리가 동북삼성도 안 가고 동북삼성 음식 먹으면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냐. 이건 맞아. 최고 아니냐. 여행한 것도 여행을 가는 거다. 근데 가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이 이 요식업 쪽에서 하시는 여자분들은 주로 그 일들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건설 쪽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처음에 조선족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었는데 코로나 통계를 보면 대림동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이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어요. 옮기지도 않고. 한 명도 없었다. 없었죠. 그때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 박쥐 먹는다고 중국 사람들. 사실 그 중국 사람들 그 박쥐 먹는 것도 걔네들도 아주 희귀한 일이거든요. 그 영상들 보면 중국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깜짝 놀라고 막 난리 나고 이래요. 그걸 어떻게 먹냐. 아주 특별한 그 하나를 두고 중국 사람 전체가 이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혐오를 갖다가 붙이려고 그랬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림동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 중국에서 온 그 동포들도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그렇게 아직 곱지는 않아요. 그 사실 재미난 음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객들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포들끼리 음식 장사를 하시고 그걸 또 사 먹고 하는 이런 게 지금 활성화되고 알겠습니다. 음식의 위기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아까 강 원장 이야기처럼 여기는 다른 차이나타운하고 좀 다르다. 동북 삼성의 그 맛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중국 음식 하면 뭐 짜장면 짬뽕부터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거죠. 짜장면 짬뽕 없어요. 여기는 없고 탕수육도 없어요. 탕수육도 없고. 그 꼬바로우가 있죠. 비슷한 게 있긴 해요. 탕수육하고는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꼬바로우가. 예, 다른 음식처럼 느껴져요. 꼬바로우 많이 먹고 양고기 많이 먹죠. 예, 양꼬치. 예, 양고기. 네. 어제 드신 것도 양고기입니까? 예, 양고기인데 우린 양다리를 먹은 거죠. 양다리만 따로 이렇게. 예, 양다리를 통으로. 그 영상이 있다는데 보이는 라디오. 예,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까? 예, 거기 안 나와요. 영상도 나가요? 저만 볼 수 있어요. 예. 양다리를 구워서 그러면 이게 손님이 직접 굽고 여기 나오네요. 미리 애벌구이를 하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다리는 살이 이제 두툼하니까 안쪽까지 깊이 다 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그러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약간 길다란 모양의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부터 이렇게 익은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서. 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 두 분이서 다 드셨어요, 이거를? 이거 저 옆에 PD하고 같이 이제 3명이서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양다리 하나 가지고 한 4명 정도. 4명 먹으면 4명까지. 4명 정도 먹으면 딱 괜찮아요. 저도 양고기를 자주 먹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다리를 통째로. 그 양꼬치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다리 정말 맛있어요. 저는 양꼬치 잘 안 먹어서 양갈비를 먹습니다. 양갈비 조금 수준이 조금. 양꼬치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양갈비 그리고 요즘 이제 마라 양갈비에서 이 화하면서 단맛 나는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되는 것은 삿포로식. 예, 징기스칸. 예.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중이죠. 예, 징기스칸도 나름의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이제 옆에 그 구워지는 게 양고기만이 아니라 뭐 채소나 버섯류도 이렇게 같이 팬에서 구워지니까 그거 먹는 맛도.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한 1년 했어요. 양고기 집에서. 징기스칸 집에서. 그래서 그 철판지가 아주 잘 닦습니다. 그리고 양파 출근하면 양파부터 썰거든요. 엄청난 양에. 징기스칸은 양고기에다 양파를 같이 굽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이 양다리 맛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그 양고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누린내 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늙은 양들은 냄새가 나긴 해요. 그런데 요즘 양들은 아주 어린 상태에서 잡기 때문에 누린내가 거의 없고요. 고기 맛에서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 입맛이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소고기, 그 다음 수준, 그거보다 사실 한 단계 밑에는 닭고기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다음에는 돼지고기. 최종의 상태를 보통 이렇게 양고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감이나 그러니까 부드러운 정도, 입에서 느끼기에 씹기에 딱 적절한 느낌. 다음에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풍미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내가 은근하게 이렇게 나는 스타일이 이 양고기거든요. 그래서 양꼬치로 해서 먹는 것보다는 보통 이런 양고기는 통으로 구웠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굽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덜 구워서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안쪽에는 이제 이런 그 통으로 이렇게 굽게 되면 안쪽은 거의 핏기가 살짝 돌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식감이 갑자기 춤이 어제 그렇게 드셨으면서 뭘 또 왠지 그 조금 남겼는데 그게 있잖아요. 자꾸 떠오르고 싸울 거. 이렇게 통 다리 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 6만 원? 6만 원. 싸죠. 그럼 4명이서 먹으면 뭐 2만 원씩만 내면 그렇죠. 4명이서 충분히 술과 함께. 연태 큰 거 한 명 가지고. 연태는 지명 이름입니다. 연태. 아마에서 그냥 연태. 그래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고기는 램이라 그래서 1년 이하짜리 어린 양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들이 누린내 같은 게 적고 원래 이제 저 중동이나 위그르, 몽골 이쪽에서 먹을 때는 머턴이라 그래서 늙은 양을 먹거든요. 그래 질기고 냄새도 훨씬 강한데 우리나라는 머턴을 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양고기 램들은 다 호주산이에요. 그리고 호주산을 수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급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비슷한데 근데 왜 더 맛있냐. 이것은 양꼬치는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이 우리가 구워 먹는 실력 플러스 양고기의 신선도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린내가 더 많이 나니까 이 고기의 회전율이 빠른 집 미리 맛있죠. 그 뭐 전혀 양념은 안 합니까? 후추를 뿌린다든가 소금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구울 때는 없고요. 이제 그걸 이제 먹을 때는 그 중국 특유의 그 양꼬치 집에 나오는 그 양념들 있죠. 이제 그거로 이제 찍어 먹는데 사실 미국에는 그 자기 식성에 맞는 것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스류는 일본식의 일본에서는 타레라고 하는 거기다 찍어 먹어요.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그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막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한국식의 소스도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내도 어색한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저녁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양고기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양꼬치는 맛있는 건 저는 그것 같아요. 양꼬치에 양념을 많이 해서 주는 집보다는 그 생양을 꼬치에 꽂아서 구워서 내가 양념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는 이제 그 양고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그렇죠. 뭐 많이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고기 빼놓고, 그러니까 고기라는 것은 빼놓고 이렇게 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먹었던 양다리를 통째로 불에 올려가지고 구워서 겉면을 이렇게 잘라서 칼로 이렇게 먹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고기의 기원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을 두고 우리 불고기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맥적이라는 음식이 원래 이런 음식이에요. 이게 4세기에 동대에 쓰여진 수신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맥적이라는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이 뭐 크게 유행을 하면 그 좀 맥족들이 이렇게 적족들이 우리 지역을 침범해 올 징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최남선 선생이 이 맥적이라는 것은 맥은 우리 민족의 이름이니까 이 맥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고기 구이다라고 고사통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 한국 전통 음식 연구자들이 이 맥적을 우리 불고기의 원형이다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남선 선생이 그렇게 쓴 거 뭐 우리 그때는 고구려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고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적이라는 음식은 중국의 그 고문헌인 그 성명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맥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고기를 통으로 구워서 칼로 점여서 먹는 음식. 어제 우리 먹은 음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비나 이런 다리나 이런 것을 통으로 구워서 칼로 빚어 먹는 이 음식. 어제 우리가 먹었던 것은 이 맥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통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 자꾸 돼지고기 갖다 놓고 거기다 양념, 된장 발라가지고 그걸 그 석쇠에다 이렇게 구우면서 그걸 맥적이라고 자꾸 고집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은 국뽕적 사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식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명료한 문헌 연구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맥적 얘기까지 했고 자 양다리 말고 이 대림동 가면 또 추천할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마라죠. 마라. 이제 마라탕, 마오룽샤, 마라 호거 이런 건데 이제 마라는 이 앞에 마는 화끈할 마자예요. 뒤에 마비시킨다. 마비 때 마취할 때 그거 뒤에 라자는 고추 라자거든요. 이 두 개가 모여서 화끈하면서 매운맛을 내는 거 중국 사천지방의 음식이죠. 중국 사천지방은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다 음식이 잘 상하니까 상하지 말으라고 마라 양념을 쳤던 거죠. 그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게 됐던 게 그 범죄 도시에 윤계상이가 그 장면 나와요? 그게 마라롱샤거든요. 민물 가재를 마라 양념을 한 걸 이렇게 하나씩 아드득 씹어먹는 아주 무서운. 그게 이제 마라롱샤인데.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네. 저걸 먹고 있는데 누군가를 저렇게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마라 붐입니다. 마라 붐. 네, 마라 붐이어서 가끔 가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했는데. 난 참 독특해요. 마라가 붐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먹습니다. 왜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안 먹습니다. 입에 닿는. 나도 좀 이게 신비로워요. 이게 마라는 매운 음식,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라만 때까지 좋아했거든요. 고추. 근데 이게 마는 그 화자오라고 해서 이게 조그만 후추처럼 생긴 열매예요. 그게 화자오. 이 화자오가 이게 마를 내는데 예전부터 우리 땅에 있었던 그 향신료거든요. 초피.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이거 우리 한반도 전체 야생으로도 많이 있어요. 이 초피가. 근데 그 조선문헌에는 이제 천초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그 초피를 많이 사용했어요. 문헌에 보면 초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조선 말기 때 정도부터인가 일제강점기 거치면서부터 이 초피를 점점 회피해 왔거든요. 잘 안 먹어요. 뭐 추어탕이나 먹을 때 쓰지 그것도 또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북해해요. 근데 그 초피는 거북해 해 왔으면서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온 화자오에는 또 우리 문화의 무엇인가. 포용성이다. 그래서 그럼 이 마라는 고기가 어떤 고기가 들어가죠? 마라는 이제 마라탕, 예. 마라샹궈를 하게 되면 마라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그 내장들, 간 이런 거 쯔란, 힘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부, 소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걸 섞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거 자기가 골라요. 그럼 그 무게로 달아요. 무게를 달고 그다음에 어떤 양념으로 할까요 하는데 마라탕을 잘 먹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7대3의 원칙을 지켜라. 예. 뭐 고기는 3만 고르고 7을 야채나 두부나 이걸 섞어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샤브샤브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샤브샤브는 이제 호거인 거고요. 원래 마라탕 내가 이렇게 그러면 끓여서 주는 거예요. 끓여서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마라는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우리 축구하면 치맥시키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축구를 하게 되면 월드컵 하면 시키는 게 이 마라 새우예요. 그래요. 예. 마라동샤라고 그러는 거 그걸 시키면은 이게 치맥을 시키는데 월드컵 때 중국 사람이 시키는 3분의 1 66%가 이 마라롱샤를 시키고 그다음 22% 정도가 양꼬치를 시키고 11% 정도가 닭을 시켜요. 그렇게 많이.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마라롱샤 먹었는데 먹을 거 없더라. 우리는 톡 짜가지고 안에 뒷부분에 있는 살만 먹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걸 사놓고 그걸 보면서 다리 한쪽을 쪽쪽쪽 빨고 매운맛을 쪽쪽쪽 빨면서 맥주 한 잔 먹고 또 이 다리 짜가 쪽쪽쪽 먹고 이걸 해서 밤새 먹으면서 한 마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는 풍습이죠. 예. 저 중국에 한 두어 차례 가봤었는데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마라를. 맞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한 일주일 동안 내내 한국 음식점만 갔습니다. 그게 안동사나이의 기대예요. 계속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이런 진행자하고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외국 나갈 때 기내에서 그거 고추장 튜브 이거 꼭 챙겨가요. 꼭 챙깁니다. 예, 맞습니다. 몇 개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가장 미개하게 제가 쳐다보는 사람. 코리아타운 근처로만 여행 다닙니다. 예, 마라, 이 대림동 가면 또 마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 시장도 있죠. 예, 시장 가니까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술 마시기 전에 거기 봤는데 그걸 산다는 거 잊어먹었어요. 그게 우리 냄새 난다고 잘 끓이는 그 두리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잭프루시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서 내가 사가야 되지 그런데 술 마시고 나오니까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열대과일류들 그게 이제 이렇게 좌판에 놓여 있고요. 두리안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참외도 모양이 우리가 먹는 그 오복 참외가 아니라 그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모양의 참외도 놓여 있고요. 오이도 우리는 길쭉한 오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좀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오이를 먹거든요. 그런 오이도 놓여 있고요. 그 콩 중에 껍질까지 같이 먹는 콩이 납작하니 긴 큰 거. 그거는 그 볶음 요리할 때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채소전인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채소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다는 게 한국 음식에도 충분히 응용해 볼 만한 그런 채소들. 그리고 맞습니다. 시장에 파는 이 생선 종류는
주로 민물고기가 꽤 많아요. 민물 생선이요? 예, 왜냐하면 이 동북삼성 사람들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허. 연변 조선족 예, 사람들이 그래서 민물고기로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게 많아서 바닷고기보다는 민물고기가 많죠. 그 붕어를 놨다가 비늘 붕어, 치고 잉어, 배까지 다 가물치. 따서 딱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우리처럼 매운탕을 끓여 먹진 않을 테고. 민물 그건 주로 그분들은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튀겨서 국물에 해주는 거죠. 근데 민물 생선이 가시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잘 발라서 이렇게 살만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민물 요리에 약간의 흙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그 중국 요리에서는 그런 향신료, 강한 향신료들이 있으니까 예. 웬만해서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민물 생선의 힘이 그러니까 바다 생선에서는 그 약간의 그 고기 이게 그 생선의 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민물 생선은 좀 약하게 은근하게 이게 백지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변주들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맛의 변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닭고기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민물 생선 뭐 먹긴 합니다. 찜으로 먹죠. 뭐 잉어찜, 예. 붕어찜. 예. 아니 민물 매운탕 이렇게 먹는데 예. 거기는 조금 다르게. 그런 거 그 튀겨서 튀겨서 기름에 먹기도 하고 예. 찜으로도 주기도 해요. 찜으로. 찜. 네. 찜 맛이죠. 찜도 쪄서 위에다가 양념 이렇게 예. 우리처럼 맵게 하진 않죠. 그렇게 안 하고요. 예. 그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지점은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의 생선 요리들은 통으로 지느러미 다 살리고 머리 다 있는 상태로 이렇게 탁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생선 요리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머리까지 다 포함해서 굽거나 찌개에 이렇게 넣는 것. 그게 좀 비슷한 것 그래서 같아요.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을 간다 그러면 먹방뿐만 아니고 대림 중앙시장을 가서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외국 여행 가면 그 시장 맞아요. 구경하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우리 시장하고 다르네. 그보다 보면 이 주전부리들 빵이나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호떡, 진짜 순대, 호떡. 하얼빈 순대나 뭐 그다음에 또 면 맛있게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소세지 맛있어요. 먹어도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젊은 남녀가 데이트 코스로 마트나 백화점보다 시장이 훨씬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둘이 손잡고 이렇게. 맞습니다. 훨씬 나아요. 네. 강추드립니다. 젊은 네, 네. 청춘 여러분들. 꼭 젊지 않더라도 중년 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대림동의 양다리, 마라 이렇게 먹거리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 또 대림동 중앙시장 예.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북 삼성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서 대림동의 독특한 문화를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477님께서 양다리 먹고 싶습니다. 가신 곳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림동 가시면 어느 가게라도 들어가도 다 맛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러갑니다.